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 현대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다전자 원자들의 전자가 각 어떤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건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전자의 위치를 확률로서만 구할 수 있는데 그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공간상에 나타내면 오비탈의 모형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현대 원자 모형에서 그 오비탈을 우리가 네 가지 양자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그 네 가지가 여기 보이고 있는 것 같이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이 방위양자수는 우리가 부양자수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양자수, 그리고 이 스핀양자수를 이용해서 각 원자에 있는 전자들이 어디에 위치할지를 오비탈을 통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양자수라고 하는 거는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하는 값이고요. 보호의 원자 모형이었다면 각 전자 껍질에 해당하는 게 이 주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이 주양자수는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 보호의 모형이었다면 주양자수가 1일 때가 K 껍질이었죠. 2일 때가 L 껍질, 3일 때가 M 껍질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 방위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오비탈의 종류 또는 모양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우리 각 전자 껍질들마다 N개의 오비탈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주양자수가 1인 전자 껍질에는 주양자수가 1이니까 한 가지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하고요. 주양자수가 2인 L 껍질에는 주양자수가 2니까 두 가지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ES하고 EP 오비탈이죠. 어쨌든 이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 모양을 결정하는 값이고요. 우리가 이 방위양자수는 소문자 L로 표현을 하는데, 소문자 L은 각 전자 껍질마다 0부터 시작해서 0, 1, 2 쭉 가서 n-1개의 오비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L 값이 0일 때를 우리가 S 오비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오비탈의 모양은 구형을 갖게 됩니다. 1일 때는 P 오비탈이라고 얘기하고 오비탈의 모양이 R형 모양을 갖게 됩니다. 2일 때를 D, 3일 때를 F 오비탈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양자수라고 하는데, 이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고요. S 오비탈의 경우에는 이 자기양자수가 0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 오비탈의 경우는 이 자기양자수가 -L부터 플러스 L까지 존재하니까 -1, 0, 그리고 플러스 1, 이 세 가지 종류의 방향이 존재하게 되고요. 따라서 P 오비탈은 우리가 P 오비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오비탈을 우리가 묶어서 합쳐서 그냥 P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오비탈마다 EL 플러스 1개의 이 L은 부양자수가 되겠죠. EL 플러스 1개의 에너지 준위는 같고 방향만 다른 오비탈이 존재한다. 그래서 S 오비탈은 L이 0이니까 한 개만 존재하고요. P 오비탈은 L이 1이니까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고, 그 오비탈은 우리가 각각 PX 오비탈, PY 오비탈, PG 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PX 오비탈은 우리가 공간상에 나타내보면 전자를 발견된 확률이 이렇게 PX축을 따라서 R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PY 오비탈은 이 Y축을 따라서 이렇게 공간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PG 오비탈은 이 G축을 따라서 전자 발견 확률이 높은 부분이 이렇게 R형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P 오비탈은 3개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핀 양자수는 각 오비탈에 들어있는 이 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는 어떤 방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실제로는 함수지만 거기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 오비탈마다 전자는 2개까지 들어가는데, 이 2개의 전자는 무조건 이 스핀 방향, 회전하고 있는 방향이 서로가 하나가 이렇게 회전하면 하나는 반대로 이렇게 회전하는 반대가 로 돼야 되고, 따라서 한 오비탈에는 최대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그러면 각 껍질마다 어떤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K 껍질의 경우에는 주양자수가 1이죠. 주양자수가 1이니까 방위양자수는 0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S오비탈, 1S 오비탈이 있고요. L 껍질에는 주양자수가 2니까 방위양자수는 0하고 1이 가능하고, 따라서 2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2P 오비탈은 실제로는 몇 개의 오비탈이야? 3개의 오비탈이죠. 그래서 이 L 껍질에는 총 4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고, 각 오비탈마다 전자가 2개씩 들어가니까 전자는 8개까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N 껍질에는 주양자수가 3이니까 가능한 방위양자수는 0, 1, 2가 가능하고, 따라서 0일 때 3S 오비탈, 1일 때는 P 오비탈, 2일 때는 D 오비탈, 이렇게 오비탈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페이지로는 43페이지로 가주시고요. 그러면 각 오비탈의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배우기 전에, 그럼 우리가 오비탈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볼 거예요. 일단 수소 원자하고 다전자 원자에서의 각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그래서 얘는 별표를 쳐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 오비탈에서 우리가 잠깐 돌아가 보면, 자, 주양자수가 1일 때는 1S 오비탈이 존재하고, 2일 때는 2S하고 2P, 3일 때는 3S, 3P, 3D, 4일 때는 4S, 4P, 4D, 4F라고 했는데, 자, 각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종류예요. 근데 오비탈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양자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양자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고,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가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에 한정해서냐면 수소에만 한정했을 때예요.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여기 보면 수소의 경우에는 수소는 전자 껍질, 즉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양자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고,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가 같아요. 여기 보면 1S 오비탈이 있죠. K 껍질에. L 껍질에는 2S하고 2P가 있고, M 껍질에는 3S, 3P, 3D 오비탈이 있습니다. 근데 1S 오비탈은 2S나 2P에 비해서 주양자수가 1만큼 작잖아요. 따라서 1S 오비탈이 2S나 2P 오비탈보다는 에너지가 작고요. 2S하고 2P 오비탈은 주양자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에너지가 같아요.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전자 원자라는 건 뭐예요? 전자가 2개 이상인 녀석이잖아요. 전자가 2개 이상이 되면 이제는 주양자수하고 오비탈의 종류, 오비탈의 모양에 의해서도 에너지가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자간 반발력하고 가리움 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수소는 특징이 뭐야? 수소는 전자가 1개입니다. 전자가 1개이다 보니까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에 인력을 가릴 다른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2s 오비탈에 있든 2p 오비탈에 있든 간에 이 전자가 느끼는 인력, 평균적인 어떤 원자 핵의 인력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에 있어서 2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의 에너지는 같은데요. 다전자 원자는 바로 이 가리움 효과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가리움 효과는 뭐냐면 다른 전자에 의해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부분적으로 상쇄시키는 걸 얘기해요. 좀 어렵죠? 쉽게만 얘기해 볼게요. 이쪽에다가 이제 가리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는데, 자, 가리움 효과 한 번 더 써보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평면상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 S 오비탈은 구형입니다. 그죠? 한번 ES 오비탈 한번 그려보고요. 자, 이게 ES 오비탈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p 오비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p 오비탈은 R형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2p 오비탈 중에 하나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얘는 2px가 되겠죠. 어쨌든 두 개의 오비탈을 그렸어요. 자, 수소 원자라면 전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ES에 있든 EP에 있든 원자 핵의 인력을 가릴 다른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같습니다. 주 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이 돼요. 근데 다전자 원자가 되면 이제 다른 전자가 있어요. 그죠? 다른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두 개 이상이니까 다른 전자에 의해서 어떤 전자가 원자 핵의 인력을 가릴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X 표시한 곳에 어떤 전자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원점은 원자 핵입니다. 그죠? 원자 핵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전자가 그냥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전자의 위치예요. 그러면은 이 전자는 지금 내가 얘를 전자 1번이라고 하고 얘를 전자 2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전자는 1번 전자에 의해서 원자 핵의 인력이 가려집니다. 원자핵의 인력이 가려짐. 그러니까 나하고 내가 전자라고 하면 나하고 원자핵 사이에 다른 전자가 있어요. 얘가 원자핵의 인력을 가려요. 나는 그러면 원래 10만큼의 원자핵의 인력을 느껴야 되는데 얘가 가리니까 나는 한 8 정도, 7 정도밖에 원자핵의 인력을 느끼지 못해요. 원자핵의 인력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나는 불안정해진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ES오비탈하고 EP오비탈의 모양을 살펴보면 S오비탈이 P오비탈에 비해서 원자핵 주변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90%인 지점을 선을 쭉 그어보면 원자핵 근처에 훨씬 더 ES오비탈이 인접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P오비탈은 상대적으로 더 멀리 퍼져 있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EP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안쪽에 있는 전자에 비해서 원자핵의 인력이 가려질 확률이 높아요. 왜? 원자핵부터 훨씬 더 멀리 퍼져 있으니까. ES오비탈은 원자핵에 붙어 있잖아. 그래서 다른 전자에 의해서 핵의 인력이 가려질 확률이 적죠. 따라서 이 가리움 효과에 의해서 P오비탈이 EP오비탈의 에너지가 EP오비탈이 ES오비탈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 있고 다른 전자에 의해서 핵의 인력이 가려질 확률이 높으니까 에너지가 P오비탈이 S오비탈에 비해서 더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이 P오비탈이 이 S오비탈보다 주양자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더 높아져요. 다전자 원자부터는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부양자수, 즉 오비탈의 모양에 의해서도 이렇게 에너지가 역전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심지어는 4s오비탈이 3d오비탈, 3d오비탈은 상당히 멀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양을 배우진 않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양자수가 더 큰 4s오비탈이 3d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역전되는 구간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전자 원자에 있어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순서를 외워줘야 되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까지 3D까지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 이거는 꼭 외워주세요. 자, 1s 오비탈 그보다 에너지가 높은 게 2s 오비탈 2s보다는 2p가 높아요. 2p보다 3s 3p 그 다음에 3d가 아니고 4s 오비탈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20번까지 전자 배치를 하면 어디까지 전자가 딱 채워지냐면 4s 오비탈까지 전자가 딱 채워집니다. 우리는 d 오비탈을 배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d 오비탈이 채워지는데 21번부터 3d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원자번호 몇 번까지? 20번까지만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d 오비탈은 배우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수소 원자하고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순서가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수소 원자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오비탈의 에너지가 결정이 되고, 다전자 원자는 주양자수와 오비탈의 종류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 그 이유는 가리움 효과 때문이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다전자 원자 이 오비탈 순서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려와서 자, 원자의 전자배치 규칙을 살펴보는데요. 자, 전자배치 표시법이에요. 지금 여기 잘못 나왔는데, 우리가 오비탈의 종류를 표시할 때는 무조건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소문자, 오비탈의 종류는. 근데 여기 지금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얘를 살짝 고쳐줄게요. P 지금 소문자로 적었죠? 그리고 X는 공간적인 배양인데 얘는 아래 첨자로 적고요. 전자는 요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죠. 오비탈 속 전자의 개수를 우리가 위첨자, 오비탈 위에 첨자로 오비탈 속 전자의 개수를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 우리가 위에 첨자로 표시한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이 전자배치를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렇게 오비탈의 기호를 써서 우리가 전자배치를 숫자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비탈 상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오비탈 상자 모형은 뭐냐면 각 오비탈 하나를 상자 하나로 그려요. 예를 들어서 1s 오비탈이 있는데 이렇게 1s 오비탈에 상자를 하나 그리고 전자가 2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하나, 2개 그려주는데, 전자를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낼 때 여기 자세히 보면 하나는 화살표가 방향이 위로 되어 있고 하나는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스핀 양자수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전자의 스핀 방향 두 가지라 그랬죠. 업스핀, 다운스핀 두 가지 방향인데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하나는 업스핀, 하나는 다운스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때 이 전자의 스핀 방향이 서로 달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는 한 오비탈에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기 보면은 위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업스핀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전자의 스핀이에요. 얘는 다운스핀이 되겠습니다. 다운스핀. 그래서 우리가 스핀 방향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1s 오비탈은 상자가 하나고, 그 다음에 2s 오비탈도 상자가 하나죠. 근데 이 p 오비탈은 상자를 3개 그려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니? 실제로 p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는 같지만 방향만 다른 3개의 오비탈, 즉 px, py, pg 오비탈 3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 그래서 p 오비탈은 실제로 3개의 오비탈로 그립니다. px, py, pg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p 오비탈은 이렇게 3개로 우리가 그려놓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자배치를 한번 표시해 보는 거고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할까?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죠. 질소의 전자배치를 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오비탈 기호 모형으로 얘를 한번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1번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일단 전자가 7개예요. 얘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질 거니까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채워질 겁니다. 자, s 오비탈은 전자가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높은 오비탈이 어디야? 2s 오비탈이죠. 어디에 보면 되냐면 얘들아, 여기 보면 돼요. 1s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2s, 그 다음에 2p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채워져야 돼? 2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채워집니다. 질소는 전자가 7개니까 1s에 2개, 2s에 2개. 몇 개 남았어? 이제 3개 남았지. 자, 3개가 이제 이 p 오비탈에 채워져야 되겠지. 근데 p 오비탈은 실제로 3개의 오비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p 오비탈에서 몇 개? 3개. p 오비탈은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까? 6개까지 들어가. 왜? 하나의 오비탈 일단 전자가 2개 들어가는데 p 오비탈은 실제로 3개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래서 2p3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 P3 또는 얘 같은 경우는 뭐 EPX의 한 개, EPY의 한 개, EPG의 한 개 이런 식으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EP의 3개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실제로 오비탈 3개로 나눠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2번 방법을 한번 가져가 해볼게요. 이번엔 뭐야? 상자 모형이죠. 1s 오비탈 상자 하나 그리고 2s 오비탈 상자 그리고 2p 오비탈 상자 몇 개 그려야 돼? 3개 그려야 됩니다. 왜? p 오비탈은 실제로 3개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얘가 1s 오비탈, 얘는 2s 오비탈, 얘는 2p 오비탈입니다. 자, 전자 채워볼게요. 1s 오비탈 전자 2개 들어가죠. 하나, 2개 채우고요. 그 다음에 2s 오비탈에 1개, 2개 채우죠. 2p 오비탈 전자 몇 개 들어가야 돼? 3개 들어가죠.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 배치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2가지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면, 자, 잠깐 멈춰놓고 필기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넘어오면, 그러면 다전자 원자가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채워져 있는 게 가장 안정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전자를 배치한다 그래요. 전자가 각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전자 배치의 규칙을 살펴볼 거고요. 이 전자 배치의 규칙도 별표. 자, 전자 배치의 규칙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알면 끝나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싸움 원리,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 그리고 훈트의 규칙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면 되고요. 자, 싸움의 원리는 간단해요.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아 간다는 거예요. 즉, 자, 첫 번째 싸움 원리는, 자,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채워진다. 중요하니까 붉은색으로 할까요?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어떤 오비탈부터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차곡차곡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전자 원자에 있어서 우리 이 오비탈 순서 외워야 된다 그랬죠? 어디까지 외워야 된다고? 적어도 4S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순서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짠. 자, 그래서 1S, 그 다음에 어디? 2S, 그 다음이 2P, 그 다음이 3S, 3P, 4S, 3D가 아니고 4S. 여기까지는 꼭 외워주시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채워진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원리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자,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뭐냐면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의 오비탈에 채워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2개. 한 개 오비탈의 최대 전자수는 2개. 그리고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 이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고요. 이 원리에 대해서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싸움 원리는 뭐야? 에너지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차례대로 채워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고 그 2개의 전자는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이어야 한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만족해요. 자, 2개 들어있고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지.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이것도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만족해요. 얘는 뭐야? 전자가 2개 들어있는데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가 아니죠. 얘하고 얘는 전자가 3개 들어있지. 이 2가지는 뭘까? 이 2가지 예시는 지금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전자 배치입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은 어긋남. 그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고. 자, 이런 아이들은
불가능한 전자 배치입니다. 파울리 베타울리에 어긋나는 전자 배치는 불가능한 전자 배치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고, 자, 내려와서 자, 이제 훈트의 규칙을 보는데, 훈트의 규칙은 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여러 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내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즉,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왜냐면 우리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만 다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s 오비탈은 하나의 오비탈로만 구성된다 그랬죠. 근데 p 오비탈은 세 개의 오비탈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px, py, pg. 근데 걔네들의 에너지는 어떻다? 모두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전자가 채워질 때 가능한 한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채워진다. 이게 안정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홀 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비탈에 혼자 들어있는 전자를 홀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에는 홀 전자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홀 전자가 하나, 두 개 있죠. 즉 둘 다 탄소의 전자 배치인데 탄소는 전자가 6개니까 전자를 1s에 2개 채우고 2s에 2개 채웠어요. 그리고 2p에 2개 채웠어. 얘는 싸움 원리도 만족했죠. 그리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도 만족했죠. 하지만 훈트의 규칙이 어긋납니다. 왜? 홀 전자수가, 즉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게 채워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는 홀 전자수가 얼마예요? 0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 홀 전자수 한번 따져볼게요. 홀 전자수가 얘는 0이죠.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전자 배치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가 1개, 2개. 홀 전자수 몇 개? 2개입니다. 왜 2개예요? 여기 1개, 여기 2개죠. 여기는 홀 전자수가 왼쪽에는 없죠. 그러면 둘 다 탄소의 전자 배치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홀 전자수가 0, 얘는 홀 전자수가 2. 훈트의 규칙은 뭐야?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채워지는 게 훨씬 더 안정하다. 그래서 이 둘 중에는 오른쪽에 있는 게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는 배치가 되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훈트의 규칙에 어긋나는 전자 배치가 됩니다. 자, 이번에 질소를 보니까 질소는 전자가 7개예요. 7개 채워지는데 1개, 2개, 1s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2s 채우고 그 다음에 2p를 채웠는데 자, 이 겹은 홀 전자수가 몇 개야? 홀 전자수가 여기에 1개입니다. 근데 오른쪽의 경우를 보면은 홀 전자수가 몇 개야? 하나, 둘, 3개죠. 홀 전자수가 누가 더 많아요? 오른쪽의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얘가 1개, 2개, 3개니까 훨씬 더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왜 이게 더 안정할까? 얘들아, 지금 이 p 오비탈은 이 3개의 오비탈이 에너지가 다 어때요? 같아요. 전자가 여기에 들어있든 여기에 들어있든 여기에 들어있든 에너지가 같은 상태야. 그러면 굳이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갈 필요가 없죠. 왜?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면 전자는 다 마이너스 전을 띠잖아. 서로 뭐가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더 불안정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버스를 탔어. 내가 버스를 탔는데 저기 보니까 빈자리가 있어요. 아예 2자리 좌석이 있는데 2자리 다 비어있는 좌석이 있고 한 자리는 한 명이 앉아있어. 그럼 너희 같으면 어디 앉겠니? 굳이 한 명 앉는데 옆에 가서 팔 부딪히면서 그죠? 반발력 작용하면서 앉을 거야? 아니면 뒤에 둘 다 비어져 있는 좌석 앉겠니? 당연히 2개 다 비어있는 좌석 앉겠죠. 왜? 그게 더 심리적으로 안정할 거야. 부딪히지도 않고 반발력도 없고 그죠? 그래서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가능한 한 이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채워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훈트의 규칙입니다. 자, 또한 이 옆에 보니까 p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전자가 채워질 때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어떤 오비탈에 먼저 전자가 채워도 에너지는 같다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전자가 p 오비탈에 채워질 때 이렇게 채워지는 거랑 밑에
1, 3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거랑 두 번째, 세 번째 오비탈 이렇게 전자가 채워지는 거랑 이 세 가지가 다 에너지는 다 어떻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지 말아라. 왜? p 오비탈은 세 개가 에너지 준위가 다 같고 뭐만 다르니까? 방향만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멀리, 파울리의 베타원리, 훈트의 규칙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전자 배치를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상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걔는 불가능한 전자 배치거나 이건 뭐야?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어긋나면 불가능한 전자 배치지. 또는 싸우멀리나 훈트의 규칙을 어긋난 전자 배치는 우리가 불안정한 전자 배치.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불안정한. 그래서 우리가 얘를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자,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있고요. 들뜬 상태 전자 배치가 있습니다. 바닥 상태라는 건 뭐야? 파울리의 베타 원리, 싸우멀리, 훈트 규칙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싸우멀리나 훈트 규칙을 어긋나는 전자 배치는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어긋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싸우멀리나 훈트 규칙을 어긋나면 우리가 걔를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질수가 있는데요. 얘는 에너지가 낮은 1s 채워지고 2s 채워지고 그 다음에 2p가 채워졌죠. 그래서 얘는 싸우멀리도 만족하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도 모두 만족하고 여기 2p 오비탈을 보면은 홀전자수가 3개죠. 최대가 되도록 채워졌죠. 그러니까 얘는 훈트 규칙도 만족하고 따라서 이게 질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뭐예요? 뭘 만족하지 않지? 훈트의 규칙이 어긋났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들뜬 상태가 되고요. 얘는 ES 오비탈을 모두 채우지 않고 E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야? 싸우멀리를 위배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는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한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해서 이제 한 페이지 넘어오면 지금 탄소의 전자 배치를 쫙 4가지 경우를 줬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첫 번째 경우는 1s의 전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의 전자가 채우고 2p에 채워졌는데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고요. 얘를 우리가 이 전자 배치 기호를 이용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경우도 보면은 얘도 똑같죠. 1s에 2개, 2p에 또 2p라고 하네, 그죠? 2s에 2개, 2p에 2개가 채워져 있고요. 자, 이 경우랑 p 오비탈은 3개가 에너지가 다 동일하잖아. 그래서 어디부터 채워지든 간에 이렇게 홀전자수가 최대가 되게 채워져 있다면 둘 다 바닥 상태입니다. 둘 다 바닥 상태라는 거 기억하고. 자, 얘는 들뜬 상태예요. 똑같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채워져 있지만 얘는 뭐가 어긋나 있니? 지금 싸우멀리도 만족하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도 만족하지만 훈트의 규칙이 어긋났습니다. 홀전자수가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훈트 규칙에 어긋났습니다. 따라서 얘는 무슨 상태? 들뜬 상태가 되겠죠. 얘는 뭐야? 2p를 다 채우지 않고 3s의 전자가 찼습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를 한번 써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1개, 3s에 1개가 채워져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싸우멀리에 어긋났어요. 따라서 얘도 무슨 상태? 들뜬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전자 배치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 학생들이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은 다 숙제예요.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리튬은 이 왼쪽에 1s에 2개, 2s에 전자가 하나 채 있다. 이 전자 배치 규칙 적고요. 그리고 여기에
화살표도 모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몇 번까지 한다고? 1번부터 20번까지. 이거 뭐야? 숙제. 그래서 다음 우리가 오프라인 때까지 이거를 다 채워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쌤이 이거 확인해서 안 한 사람들은 우리 필기 체크하는 거에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 싸움의 원리를 이용해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한 내용 꼭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